안녕하세요. 백다마TV의 백성호입니다. 오늘은 IRP 계좌 내에서 이 주식 비중을 어떻게 하면 최대로 늘릴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알려드릴까 합니다. 자, IRP 계좌랑 DC형 퇴직연금 모두 다 이제 마찬가지로 이 30% 룰이라는 게 존재합니다. 이 30% 룰이라는 게 뭐냐면은 퇴직금을 100이라고 봤을 때 안전자산의 비중이 의무적으로 30%는 최소한 보유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원칙이죠. 그래서 이 주식형에 대한 비중을 최대 70%까지밖에 설정을 못합니다. 그래서 이 부분이 뭐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단점이 될 수도 있는데요. 어쨌든 이 안전자산으로 이제 편입할 수 있는 자산의 유형은 무엇이냐면은 예적금이라든지 뭐 채권 자산, 그리고 이 채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여러 가지 금융 상품들, 그리고 이제 ELB, 뭐 저축성 보험 이러한 것들이 있습니다. 그래서 내가 싫든 좋든 퇴직금을 100이라고 봤을 때 30은 이러한 안전자산으로 채우셔야 돼요. 그리고 이 30% 룰은 분명하게 명과 암이 있거든요. 일단은 이 30% 룰이 있음으로써 주식형의 비중이 자연스럽게 이제 줄어들기 때문에 이 수익성 측면에서는 조금 단점으로 작용을 하고, 반대로 강제적으로 안전자산을 편입을 해야 되니까 이 안정성은 이제 조금 올라가는 효과가 있기는 합니다. 물론 이제 개인적인 이제 투자 성향의 차이는 있을 수는 있겠지만, 만약에 은퇴까지 최소 20년 이상 남았다라면은 저는 이 30%룰 때문에 긍정적인 측면보다는 좀 부정적인 측면이 조금 더 높다라고 판단을 하는데요. 왜냐면은 아무래도 수익성이 좀 저해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. 이게 주식형 자산과 안전자산의 비중을 7대 3으로 놨을 때 연평균 낮아지는 이 기대 수익률이 약 한 2% 정도 내외로 이제 차이가 나거든요. 근데 2% 정도 수익률이 복리로 20년간 누적이 되면은 퇴직금 자산의 규모가 생각보다 꽤 많은 차이가 납니다. 그래서 20부터 30, 40까지는 조금이라도 더 이 퇴직금 계좌를 공격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을 하게 될 텐데,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이 IRP 계좌에서 이 주식 비중을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높일 수 있을까, 그 방법에 대해서 좀 알려드릴까 합니다. 방법은 심플해요. 이 TDF ETF나 TDF 펀드를 활용을 하면 됩니다. 근데 TDF라고 하면은 제가 이제 지난번에도 이렇게 영상을 올려서 설명을 드렸는데, 이게 주식 비중이 있거든요. 그리고 이 주식 비중이 꽤나 높을 수도 있고, 이 TDF의 빈티지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은 굉장히 좀 공격적인 자산 배분을 하는 TDF도 있고, 물론 또 어떤 TDF는 굉장히 안정적일 수도 있는데, 어쨌든 이제 주식형 자산이 포함이 됩니다. 이게 퇴직연금의 그 30% 룰에 들어갈 수 있는 안전자산이 왜 가능하지? 뭐 이런 물음이 이제 생길 수가 있는데, 어쨌든 이제 규정상으로는 이 주식 비중이 80% 이내인 이 적격 TDF는 안전자산으로 이제 편입이 가능합니다.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약간의 꼼수죠. 이 TDF를 활용을 함으로써 원래는 이 IRP 계좌에서 주식 비중이 맥스가 70%지만 TDF를 활용을 해서 이 비중을 80%, 90%까지 이제 올릴 수가 있는 겁니다. 한번 예를 들어보죠. 타이거의 TDF 2045라는 ETF가 있어요. 이게 상장한 지 얼마 안 됐는데, 이 ETF가 2025년도 기준으로 자산 배분이 투자 자산이 79%고 안전자산이 21%입니다. 그러면은 안전자산의 30%를 요 타이거 TDF 2045로 채우게 되면은 2025년 기준입니다. 요때 기준으로 IRP 계좌에서 투자 자산과 안전자산의 비중이 93%와 7% 정도로 주식 비중을 확 올릴 수가 있어요. 그러니까 원래는 70%까지만 주식 비중을 넣을 수 있는데, 요 TDF 2045를 안전자산에 다 편입시킴으로써 IRP 계좌의 주식 비중을 무려 93%까지 끌어올릴 수가 있다라는 거죠. 그래서 퇴직연금 계좌를 조금 더 이제 공격적으로 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 안전자산을 뭐 예금, 채권 이런 걸 넣지 않고 이런 TDF ETF나 그리고 TDF 펀드를 활용을 해가지고 주식 비중을 높이는 분들이 꽤 많으세요. 그리고 지금까지는 사실 대부분의 TDF가 요 빈티지가 조금 높다라고 하더라도 이 주식 자산의 비중이 한 6, 70% 정도로 되는 게 이제 일반적인데, 이게 얼마 전에 상장한 요 타이거의 TDF 2045 같은 경우에는 2025년 기준으로 주식 비중이 이렇게 굉장히 좀 높고, 또 한 가지 특징은 뭐냐면은 이 주식 비중을 사실 TDF ETF는 S&P도 넣을 수 있고 나스닥도 넣을 수 있고 뭐 선진국 지수도 넣을 수 있고 코스피도 넣을 수도 있고, 이게 어쨌든 운용사의 판단하에서 이 주식 비중 내에서도 뭐 여러 가지 섹터로 이제 분산 투자를 하거든요. 근데 요 타이거의 TDF ETF2045 같은 경우에는 이 투자 자산을 오로지 한 가지 지수인 S&P 500으로만 운용을 합니다. 그러니까는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은 조금 더 명확하다, 좀 더 심플하다라는 게 저는 좀 장점인 것 같아요. 요 ETF에.
그리고 좀 공격적인 포지션을 현재 취하고 있고요.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사실 TDF 종목에 대해서 큰 관심은 없는데 이 퇴직연금 계좌에서는 안전자산의 비중을 어떻게 해서든지 이제 저는 좀 줄이고 싶기 때문에 TDF를 어쩔 수 없이 활용을 하거든요. 근데 지금까지로 봤을 때는 현재 가장 마음에 드는 종목이 바로 이 타이거의 TDF 2045기는 합니다. 자, 그리고 이 마지막으로 이 IRP 계좌에서 이 TDF를 활용하실 때 좀 알아두셔야 될 점이 있어요. 일단은 뭐 당연하지만 주식 비중이 높아지기 때문에 변동성도 이제 같이 높아집니다. 그래서 사실 이론적으로는 은퇴까지 뭐 20년, 30년 남았으면 뭐 공격적으로 하셔라. 뭐 중간에 뭐 이렇게 좀 변동이 있어도 괜찮다라고 조언은 드릴 수 있지만 사실 막상 이게 내 상황으로 이제 맞닥뜨리게 되고 퇴직금이 뭐 한두 푼 있는 게 아니고 5천만 원, 1억 뭐 혹은 그 이상의 돈이 있는데 막 이게 출렁이는 모습을 보게 되면은 생각했던 것보다 그 공포심이 너무 커서 견디지 못하시는 분들 사실 많으세요. 그리고 최근에 미국 주식이 뭐 한 3일 동안 한 15% 가까이 빠졌잖아요. 그래서 이 정도 변동성을 버티면서 저가에 막 공격적으로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사람이 사실 거의 없다라는 거죠. 그래서 이 퇴직연금의 내 적립금이 이 TDF를 활용을 함으로써 좀 높아질 수 있다. 그러니까는 좀 불안해질 수 있다라는 점 알아두셔야 되고, 그리고 이제 TDF라는 종목은 처음에 상장 이후로 빈티지라는 게 타겟 데이터, 그러니까는 은퇴 시기라고 이제 많이 표현을 하잖아요. 그러면 뭐 2045년으로 세팅을 해놓고 딱 시작을 하는데 시간이 지나면은 은퇴 시기는 점점점 가까워지기 때문에 이 자산 배분의 주식 비중은 계속 줄어들고 이 안전자산의 비중은 계속 늘어나거든요. 그래서 지금 기준으로 아까 말씀드린 타이거의 TDF 2045를 IRP에 편입을 시키면은 주식 비중이 최대 93%지만 이게 내년, 내후년 이렇게 시간이 지날수록 이 TDF 내에서 주식 비중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 IRP 전체의 주식 비중도 같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어요. 그래서 나는 이거를 계속 좀 공격적으로 유지하고 싶다. 그러면 이 TDF도 그때그때마다 이 빈티지가 좀 새롭게 계속 나올 거니까 그런 걸로 좀 교체를 하는 전략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게 아직 확정은 아닌데 이 IRP나 그리고 이제 DC형 퇴직금 계좌에서 안전자산 이 30% 룰 이거를 없앨 거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. 근데 아직 확정된 내용은 아닙니다. 그래서 만약에 이 법안이 통과가 되고 제도화가 된다라면은 뭐 굳이 번거롭게 내가 주식 비중을 높이기 위해서 TDF, ETF를 쓴다든지 이런 일은 안 생길 거니까 조금 더 내가 적립금을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편의성은 조금 더 올라갈 것이다. 하지만 아직은 확정된 내용은 아닙니다. 네, 오늘은 이렇게 IRP 퇴직연금 계좌에서 주식 비중을 어떻게 하면 최대치로 높일 수 있을까 그 방법으로 TDF, ETF를 활용하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.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